현대차와 기아차는 사실상은 같은 회사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같은 회사인데 사실상 내가 이 회사 주식을 산다면 기아차를 살 것인가 현대차를 살 것인가 이게 고민이 좀 되지요. 어느 것을 사는 것이 나한테 유리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기업 가치 측면에서 따져봐야 할 일입니다. 최근에 이 기아차, 현대차하고 애플 합작 동맹, 자율주행 전기차 합작 동맹이 깨졌다, 이런 그 소문 때문에 이 합작 동맹 가능성 또는 뭐 그 루머를 가지고 가파르게 올랐던 이 두 개 회사가 지금 주춤해 있지요. 되돌림에 지금 주춤하면서 다시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데, 어떤 지인이 그저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만간 아마 이 합작 동맹은 다시 재개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가가 반락했을 때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샀느냐니까 기아차를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아차와 현대차는 사실 같은 회사인데 그럼 현대차를 안 사고 기아차를 산 이유가 있느냐 하니까, 아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기아차가 현대차하고 같은 회사인데 주가가 현대차는 23만 6천 원 하고 기아차는 8만 5천 원 하는데 훨씬 싼 걸 사야죠. 당연하다는 듯이.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히 주가가 23만 원이면 비싼 것이고 8만 원이면 싼 것이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개미 투자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가 비교는 PER, 기업 가치 지표인 PER로 해야 한다고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합리적인 추론을 한번 따져서 과연 이게 기아차를 산 것이 잘 산 것인가 아니면 잘 못 산 것인가 한번 따져보기로 하죠. 자, 현대차는 24만 5천 원이고 기아차는 8만 6,400원이네요. 분명히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훨씬 더 싸지요. 근데 이걸 단순히 이렇게 주가를 비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주가는 PER, 가치 지표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ER로 비교를 해보면 현대차는 지금 최근 이익이 2조 2천억을 내는 기아차보다 훨씬 큰 회사입니다. 덩치가. 그래서 주당 순이익은 6,482원. 그래서 이걸 갖다가 PER로 현재 주가, 시가총액 대비 당기순이익 통째로 비교하는 거랑 한 주당 24만 5천 원과 주당 순이익을 비교하는 거랑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PER이 39배가 나옵니다. 기아차는 전체 덩치가 당기순이익 1조 4천억을 냈네요. 그죠? 현대차 2조 2천억보다는 규모가 작은 회사죠. 그런데 이 회사의 주당 순이익으로는 3,428원, 그러니까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거죠. 전체 순이익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면 주당 순이익은 3,428원이 되고, 이것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86,400원이죠. 그래서 1주당으로 86,400원을 3,428원으로 나누면 이 PER이 25배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거죠. 그래서 현대차는 PER이 가장 최근 연도 이익을 가지고 계산한 PER이 39배, 기아차는 25배가 되네요. 맞네. PER 지표로 보니까 기아차가 더 싼 게 맞지요. 다행히 이 지인은 제대로 된 판단을 했습니다. 그죠? 뭐 이렇게 합리적인 추론으로 계산으로 원칙적인 방법을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한 것인데도 어쨌든 우연히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연히 맞은 거죠. 그래서 뭐 우연히 맞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가치주 측면에서는 기아차 PER이 싼 걸 사는 것이 맞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전통 자동차에서는 테슬라를 추종해서 이제 급격히 기술주라면 이제 성장주로, 가치주 안정성장주가 아니라 고성장주로 밸류에이션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월가에서.
이거는 이제 성장주로 편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PER 지표가 고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PER 비교가 별로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이익을 현재 이익이 아니라 이제 고성장하는 미래 이익을 추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미래 가치를 매겨야 되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간 거지요. 그래서 이게 성장주 가치 평가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이 미래의 이익, 고성장한 이후의 미래 이익을 가지고 PR을 매긴다면 이 미래 이익이라는 걸 어떻게 추정하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상력이나 그 회사의 꿈, 추구하는 미래의 꿈, 비전, 그리고 투자자 본인의 통찰력과 트렌드 변화를 읽는 능력이 결합해가지고 이걸 추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것이 다 결합돼야만이 미래 이익이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매우 어려운 영역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현재 PER 가지고 단순히 비교해서 기아차 PER 25배니까 현대차 PER 39배보다 싸니까 당연히 기아차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 이런 이제 기준으로는 평가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다. 뭐 맞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이제 미래 이익을 추정한 미래 가치로 매긴다. 이제 이게 기아차와 현대차를 어느 것을 선택할까에는 이제 기준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준을 미래 이익을 추정하는 게 도저히 뭐 해보니까 힘들어서 모르겠다 할 경우 사실 저도 이 두 개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미래 이익이 더 크게 나올 회사로 성장할 것인가는 모르겠어요. 제 통찰력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타협점으로 저는 이런 타협점을 찾습니다.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이익에 대해서는 뭐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고 내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둘이 다 똑같다고 보고 뭐 어차피 두 회사는 같은 회사니까 똑같다고 보고 판단하면은 어느 것을 선택할까 할 때는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저는 판단합니다. 기아차와 현대차는 지금 이익을 배당해주는 이익 중에서 배당해주는 배당금을 기준으로 보면은 한 주당 배당 수익률이 비슷하네요. 기아차도 1.1%, 현대차도 1.2%. 그런데 현대차 우선주는 현대차 보통주보다 주가가 50% 싼 가격으로 거래되니까 현대차 우선주 배당 수익률은 2.6%로 멀쩡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뭐 같은 회사들 주주권을 포기하고 배당 수익률을 더 우선시해서 현대차 우선주를 선호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뭐 선호도에 따른 거지요. 그래서 이 판단 기준을 갖다가 본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타협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 적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대신에 이제 주가의 탄력도는 우선주가 조금 둔합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은 대신에 주가 탄력도는 좀 약한 결점이 좀 있죠. 그 대신에 뭐 배당 수익률은 월등하니까. 그래서 이게 현재 주가 흐름은 기본적으로 어차피 같은 계열 회사니까 거의 같이 움직이죠. 다만 탄력도만 조금 서로 그때그때 따라서 차이가 날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게 이 가치 평가의 결론입니다. 너 자신의 주식을 알라. 너 자신의 주식의 가치를 알라. 이것이죠.